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6합을 했거든요. 오늘은 방합이랑 3합을 나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갈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음양호의 요거 한 번만 살짝 얘기 드릴게요. 양과 음이 있고 양에서 목이 생기고 화가 생겼었거든요. 음은 금이 되고 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목화하고 금수를 이어주는 게 토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음양 오행 때 배웠죠? 오행이라고. 근데 사실 토는 목화하고 금수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천간의 기운은 목, 화, 금, 수 네 가지 기운이에요. 그래서 천간이 우리가 기운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지가 운동성인데 지지의 운동성은 천간에 이 네 가지 목, 화, 금, 수의 운동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 화하고 어떤 거는 이 목화금수의 운동성을 유지하고 어떤 거는 목화금수의 운동성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합인데 합화하는 것이 육합이었고 그걸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다음에 방합은 이 목화금수의 운동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운동, 그게 방합이고 삼합은 목화금수의 운동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은 조금씩 같지만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육합은 합화해서 목화금수를 만들었거든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인해합이 있었죠? 인해합이 합화해서 목이 되려고 했고, 그쵸? 그 다음에 묘술합은 합화해서 화가 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진요합은 금이 됐었죠? 사신합은 수가 됐었고, 그리고 오미합과 자축합은 근거리의 합이었고 육합이면서 방합이었고요. 얘네들은 오미는 화가 됐고 자축은 수가 됐었어요. 육합은 그러니까 지구를 축으로 중심으로 둔다면 동과 서로 나뉘어서 합을 했고 걔네들은 이렇게 합화하는 운동성을 갖고 목화금수를 만들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육합이고 방합은 이제 지지를 한번 볼게요. 방합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화, 금, 수의 운동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운동성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 묘진, 이렇게 지지가 12지지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인묘지는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목이에요. 봄이고, 그쵸? 사오미는 화예요. 요것은 여름이고, 신유술은 금이었어요. 이게 가을이고요. 해자축은 수면서 겨울이었죠. 요것들은 만나서 합화한 거고 얘네들은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합은. 그래서 가족의 합이고 혈연의 합이고 세력의 합이고 계절의 합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방합은 자기네들끼리 뭉쳐 있기 때문에 방합이 만약에 사주에 견고하게 있잖아요. 그럼 웬만한 충이 와도 잘 안 변해요. 방합은 되게 끈끈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합을 깔고 있는 뭐 정치인들은 삼선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게 그 끈끈함들이 되게 강한 거거든요. 그쵸. 얘 세 글자가 다 있을 때 제일 강하고 없을 때는 공엽으로 불러오기도 하고 운에서 또 그 글자가 또 채워져서 그때 합이 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방합은 기본적으로 되게 강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안 변하죠, 동서가. 그렇죠. 그게 방합이에요. 그러니까 방합은 자기네들 세력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안에서 뭐가 조금 잘못됐을지언정 그래도 그거를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뭐 정치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개념이 다른 분들은 자기네들끼리는 알겠지만 이 사람들한테 그래 우리 이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마치 내 동생 욕은 나만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와서 내 동생 욕하면 열받잖아요. 그게 방합이에요. 그래서 방합의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방합이 사주에 방합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월지하고 일지가 방합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월지하고 일지가 방합. 근데 중심이 또 월지에 중심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방합을 짜고 있다. 그러면 방합은 월지는 우리가 부모 형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 형제를 잘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꼭 거기를 유지해서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합이 만약에 재성이나 뭐 인성이나 이런 경우에는 되게 좋은 것들을 그대로 끌고 와서 유지하는 성분도 있어요. 우리가 한 2번째 시간인가 3번째 시간에 한번 뭐 여러 가지 방합사주를 그때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밑도 끝도 없는 부자부터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끌고 오는 거 한번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방합은 유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세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대로 물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라로 따지면 북한 같은 나라. 내 권력을 그대로 세습하잖아요. 한번 우리 선생님께서도 사주를 보여주긴 하셨었는데 이게 김정은 사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상 때 만들었던 거 해자축으로 그대로 갖고 오죠. 이렇게 방합들은 세력을 유지하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구성으로 돼서 만약에 이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방합적인 구조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잠깐 또 생각이 났는데 이런 구조가 한 분 계신데 요렇게 돼 있으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사주로. 근데 요런 분들도 요번에 지금 화하고 금밖에 없는 분이에요. 사주는. 근데 화급금만 하는 사주인데 치과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개원을 하겠다고 3년 전부터 계속 와가지고 개원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개원을 못 하시고 이렇게 방학이 돼요. 계속 그 대학병원에서 계속 나는 개원하겠다. 여기를 계속 다니시는데 사실은 이분은 개원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다니시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지금 상담할 때도 거기 계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합이 있을 때는 이런 조직에 들어가는 것들이 좋아요. 따로 떨어져서 내가 뭐를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요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잖아요. 재성 방합. 그러니까 요렇게 갖고 오는 것들이 좋은 거고. 근데 여기가 재성이 아니라 만약에 비겁방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비겁방합. 만약에 뭐 병호일주고 여기가 미토라던가, 그쵸? 이렇게 비겁방합 같은 걸로 돼 있을 때에는 월지하고 일지의 비겁방합이잖아요. 그러면 경쟁자가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상담해보면 형제가 많아요. 형제가. 여기 월지하고 방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많이 낳아도 셋 이상은 안 낳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외동은 없어요. 둘, 셋, 넷, 거진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요런 구조에서는 관성이 없다거나 할 때는 결혼도 살짝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요게 지금 월일지 방합이고, 그러면 이제 일지하고 시지 방합도 있거든요. 일지하고 시지 방합, 월지하고 일지가 방합이 안 돼 있고, 만약에 일지하고 시지가 방합이 돼 있다. 그럴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내 원가족보다 내가 새로 만든 가족하고 훨씬 더 견고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도 결혼을 깨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방합은 유지하려고 그러는 성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지하고 시지가 방합인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혼하신 분들도 이제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오죽했을까?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자라면,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식을 데리고 가겠죠. 일지하고 시지하고 방합이 돼 있을 때에는. 이해하셨어요? 네. 만약에 깨진다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뭐 아기를 못 데리고 왔다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나중에라도 인연이 꼭 맺어지는 거죠. 완전히 깨지는 게 아니라. 방합은 이렇게 세요. 견고하고. 그래서 이제 방합 같은 경우가 이제 사주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오미합이랑 자축합도 봤잖아요. 육합으로 돼 있었던 거. 우리가 육합 공부할 때도 했었는데, 오미합이랑 자축합은 부부의 합이기도 하지만 방합이기 때문에 훨씬 더 견고하다고 했죠. 그럼 이들은 결혼을 이런 인연으로 만나서 방합으로 결혼을 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거를 깨려고 잘 안 하겠죠. 웬만하면. 육합보다도 더 유지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꼭 일지 방합도 그렇지만 이제 하다 보면 월지 방합 같은 것도 필요하거든요. 뭐 동업 관계라던가 그런 거 보실 때, 그럴 때에도 보시면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쭈루룩 이렇게 이제 사주 안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한번 제가 얘기 한번 하긴 했는데, 이제 제가 이민일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딸만 넷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밑에 동생이 을묘일주예요. 셋째 동생이 신묘일주예요. 넷째 동생은 경진일주예요. 자, 이 목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죠? 어진 자매들입니다. 착하고 이런 식으로도 돼요. 나중에 사주 한번 보시면 재밌게 보면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묘가 중심이기도 한데 이제 이게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넷째니까 이런 그룹으로 만난 거죠. 이게 지금 순서대로 제가 첫째니까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방합은 이제 이따가 다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방합은 이렇고요. 이제 삼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합은 목화 금수를 만들어가는 합이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이 목 운동을 할 거고, 크게 쓰라고 하셨나요? 네. 써볼게요. 삼합도 목 운동이 있고, 화 운동이 있고, 금 운동이 있고, 수 운동이 있겠죠? 목 운동은, 목의 대표는 뭐예요? 목의 대표는 간목이죠. 목은 간목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해수에서 시작하고, 목이 가장 강한 목 중에 이 묘목에서 제일 기운이 세고, 이 미토에서 운동성을 끝내거든요. 그러면 이 해수에서 간목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생지라고 불러요. 생지. 그리고 묘목에서 기운이 제일 세잖아요. 그래서 얘를 왕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미토에서 운동성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얘를 묘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목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운동이잖아요. 간목은 해수에서 생하는 거예요. 생지잖아요. 장생을 해요. 해수에서 장생을 하는데, 해수는 육음이거든요. 음이 제일 강할 때예요. 그쵸? 근데 해수에서 간목이 왜 장생을 하냐면,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했어요. 그쵸? 저도 궁금해서 연구했어요. 해수에서 왜 간목이 장생하냐면, 제가 저기 프린트에서 이렇게 코팅해서 나눠준 거 다 기억하시죠? 네.
거기 보시면 수는 무슨 운동을 하냐면 그건 윤하 운동을 한다고 써드렸어요. 윤하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기운을 수렴해서 씨앗으로 생명력을 응축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목이 장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수에서 간목이 장생하는 거예요. 얘가 유금인데도. 그리고 간목은 묘목에서 제일 왕성하게 간목의 힘을 파워를 나타내고 미토에서 간목의 운동이 끝나거든요. 그럼 간목의 운동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미토면 7월이에요. 7월이 되면 더 이상 생물은 자라지 않아요. 위로.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 간목을 잘 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요 미월이 오면 조금 불안하겠죠. 그런데 간목을 잘 쓰는 사람인데 해월이 왔다. 그러면 해수가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간목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은 해묘미 운동을 해요. 그런데 이 간목은 이렇게 올라가는 운동인데 우리가 그거 많이 했죠? 여기 지금 수가 있고 화가 있을 때 수가 있는데 화가 와서 온도가 올라가면 목이 생겼잖아요. 이게 간목이고요. 이 임수에서 같이 올라가는 게 뭐였죠? 개수였죠. 그래서 간목과 개수는 운동성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간목만 있는 게 아니라 개수도 같이 목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화운동. 화운동은 임목에 시작하고 화가 제일 강한 오화에서 제일 기운이 세고 술토에서 화운동이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지금 지우긴 했는데 요거 쓴 거 기억하시죠? 음양으로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이어서 이렇게 갈라져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천간의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로 나뉘죠. 그러면 여기가 양이에요. 그쵸? 여기가 음이고요. 그러면 이 인오술은 화운동인데 화 중에서 무슨 운동이죠? 병화, 정화 중에? 병화죠. 화의 대표잖아요. 그럼 이거는 병화 운동이에요. 병화는 양중양이죠. 양중양이죠. 그래서 이 병화, 양운동이 시작되는 건 양의 처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임목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화로 나눌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양중음이었죠. 그렇죠? 양중양이었고, 여기에서 시작해요. 이제 임목에서 시작하고 오화에서 제일 기운을 막 떨치다가 술토에서 끝이 나죠. 우리가 아까 술토 공부했죠. 술토는 이제 자러 들어가는 시간이고 지금 인간 세상이 아니잖아요. 화는 염상 운동이라고 해서 막 펼치고 던지는 운동을 하는데 술토에서는 더 이상 그 운동을 하지 않겠죠. 이제 이 이후로는. 그래서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근데 아까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병화가 뜨면 이 인시가 3시 반에서 5시 반까지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그 시간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 정말 자연의 시간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는 이제 해밖에 없고 달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 시간에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을 잤겠죠. 그래서 병화가 뜨면 을목이 움직이는데 을목이 같이 인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떴을 때 인간이 같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병화하고 을목은 운동성이 같은 거예요. 거기에 요 토는 양토죠. 그래서 여기도 같이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병화하고 을목하고 무토는 똑같이 인호술 운동을 해요. 이제 금을 볼까요? 금의 대표는 뭐죠? 경금이죠.
경금 운동을 할 건데, 금은 사화에서 생겨나고, 금이 제일 강한 유금에서 제일 기운이 세고, 축토에 운동성을 끝내거든요. 요 사화는 여기서도 아까 간목이 장생했잖아요. 얘도 육음이었어요. 육음에서 양이 시작됐거든요. 사화도 육양이에요. 여기에서 음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화에서 경금이 시작된다. 사화면, 사화월이면 5월달인데, 저는 시골 태생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5월달에는 꽃에 열매 봉오리가 생긴다고 하죠. 그걸 사화라고 한다고. 지금 5월이잖아요. 지금 4월, 5월이잖아요. 5월인데, 저도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가끔씩 인왕산을 넘을 때가 있어요. 근데 4달에는 잘 못 봤는데, 5달이 됐잖아요. 5달이 되니까 진짜 요런 게 있는 거예요. 와, 되게 신기하다. 진짜 생겼구나. 이러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4달에는 경금이 장생합니다. 근데 경금은 이제 요 사유축 운동은 경금 운동뿐만이 아니라 정화하고 기토도 같이 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금 운동이죠. 금 운동은 음이죠. 여기 음양으로 해서 얘는 음이잖아요. 정화도 이 금 운동을 같이 해요.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병화가 이렇게 빛을 냈을 때 정화가 빛을 흡수해서 에너지가 되잖아요. 빛을 흡수하고 모으는 기운은 음의 기운이에요. 그렇죠? 화는 펼치는 기운이니까. 그래서 정화는 이렇게 모으는 기운을 하기 때문에 음운동을 하는 거예요. 정화가 내려오면 오화죠. 이게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지가 있어요. 하지가 지나면 그때부터 밤의 길이가 길어지거든요. 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자수에서 일양이 시생했던 것처럼 오화에서는 일음이 시생합니다. 그래서 경금과 기토는 같이 가요. 그런데 경금과 정화는, 요 기토는 또 음토죠. 그래서 경금과 정화와 기토는 똑같이 사유축 운동을 해요. 그럼 이 축월이면 겨울토잖아요. 이 축월에는 이게 열매죠, 경금. 열매 따위는 남아나질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에는. 그리고 이제 수운동. 수의 대표 글자는 임수죠. 예. 아까 우리 여기에서 임수가 어떤 운동 한다고 했죠? 윤화 운동 했죠. 그 뭐라고 했어요? 수렴해서 생명력으로 응축해서 씨앗으로 보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금은 씨앗인, 그래서 임수는 씨앗인 신금과 운동성이 같겠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신금에서 시작되거든요. 요 수는 아까 이 양의 시작이 여기 간목, 지지로는 임목에서 시작된 것처럼 양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음의 시작은 요 경금, 지지로는 신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에서 시작한다. 수의 가장 강한 자수에서 제일 강할 때죠. 힘이. 그리고 진토에서 운동성을 끝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술해 얘기하시고 진사 얘기하셨죠. 사화부터는 확 나가는 거라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운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요게 삼화 운동의 원리예요. 얘네들이 왜 같이 운동성을 같이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이해 안 가시는 건 없으시죠? 요거를 알아두시면 이제 우리가 지장간 공부를 할 거거든요. 요 원리를 알면 지장간이 쉬워요.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외우긴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삼합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는 운을 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삼합, 방합 이런 것들이 운을 우리가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삼합 운동을 하면 12운성을 알 수 있고요.
12운성을 공부하면 12신살까지 이어지는 거라서 요 삼합은 확실하게 알고 가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고, 이제 삼합이 사주에 있거나 할 때 어떤 상황들이 생기는지 그것도 지금 말씀드릴게요. 목이 해묘미 운동을 했고요. 화가 인호술 운동을 했고요. 금은 사유축 운동을 했고요. 수가 신자진 운동을 했어요. 아까 이 해수, 임목, 사화, 신금을 생지라고 했죠. 이 생지가 4개라고 해서 얘네들을 사생지라고 해요. 묘목, 오화, 유금, 자수, 얘네들이 왕지였잖아요. 4개의 왕지라고 해서 이걸 사왕지라고 하고요. 미토, 술토, 축토, 진토는 운동성을 끝내는 묘지였잖아요. 4개의 묘지라고 해서 이거를 사묘지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분이지 얘기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랑. 그러면 여기 지금 인신사에 이 생지에는 다 계절이 들어가요. 그래서 신금은 입동, 그쵸? 사화는 입동이 아니라 이게 입추네요. 맞죠? 네. 입추. 신금은 입추, 사화는 입하, 임목은 입춘, 그리고 해수가 입동이고요. 이게 지금 사왕지 있잖아요. 왕지에는 이게 춘분, 추분, 하지, 동지가 들어가요. 그렇게 구분해서 외우시면 나중에 그 이분이지 외우시는 것도 쉬워요.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까 오화하고 자수에서는 1음이 시생하고 1양이 시생하면서 요게 하지였고 동지였죠. 그리고 묘목은 춘분이 있고요. 유금은 추분이 있어요. 그렇게 외우시면 요거 외우실 때도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된다.